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강의실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오늘 식물 기르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잘 기르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관찰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처음에 이 식물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싹이 날 때 땅속에서 이렇게 쌍떡잎으로 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외떡잎으로 나는지 처음 이게 관찰이 돼야만 식물을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작물은 모든 작물이 종자에서 묘종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식물이 됩니다. 그 다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이렇게 턴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작물은 우리가 채소, 화훼, 과수 할 것 없이 모든 작물들이 종자에서 묘종으로 큰 식물로 꽃으로 열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채소 같은 경우는 아주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로 짧지만 과수라든지 열매가 달리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종자를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식물을 기르려면.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매년 이런 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이 카탈로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추 같은 경우도 고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회사의 것이지만 고추 종자는 이렇게 품종이 많습니다. 이 많은 품종 중에서 각기 고추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운맛이라든지 단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병에 강한 것이라든지 어떤 병에 약하다든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할 종자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수하고 좋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씨앗들은 이런 봉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구입하게 되면 꼭 뒷면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뒷면에 보면 심는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들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씨앗을 사시면 꼭 뒤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채종했는가를 자세히 보셔야 하고 그 채종 기간이 지난 것들은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발화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자 100개를 심었을 때 몇 개가 발화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화율이라고 합니다. 이 종자는 수명을 갖고 있고 이 수명도 2, 3년 정도 수명을 가진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5년, 6년, 7년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짧은 수명을 가진 것은 단명종자, 중간 정도는 중명종자, 이 칠판이 흔들려서 글씨가 잘 안 됩니다만 긴 수명을 가진 것들은 장명종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씨앗이 작은 것들은 단명종자에 속하고 큰 것들은 장명종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씨앗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들은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가장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밀폐된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명을 꽤 많이 연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씨앗을 구입하여서 파종을 하게 되면 종자가 싹이 트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1번이 온도입니다. 2번이 무엇이겠습니까? 온도, 수분, 물기가 있어야 되겠죠. 3번이 공기입니다. 그죠? 공기.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온도와 수분과
공기만 있으면 씨앗은 발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4번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발화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빛. 이것을 우리가 빛이 있어야 발화하는 종자는 아주 미세한 종자들입니다. 왜 미세한 종자들은 빛이 있어야 하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 땅 속에 우리가 씨앗을 파종했을 때 큰 씨앗들은 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지만, 작은 것들은 이 영양분을 가지고는 이 정도에서 도달하면 못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들은 바깥의 햇빛이 보일 때 얕게 심어졌을 때 발화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밭에서 나는 잡초들은 이 빛을 봐야만 발화하는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할 때 호미로 흙을 뒤집으면 땅속에 있던 종자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표면으로. 그러면 다시 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미질 할 때도 깊게 뿌리를 막 파헤치면 다시 그 속에 있는 종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빛이 필요한 종자들을 광발화 종자를 하는데, 이 종자들이 표면으로 나와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싹이 나겠죠. 잡초는 그래서 계속 나는 겁니다. 흙을 뒤집으면. 그래서 특별히 처음 경운할 때 외에는 땅을 일구고 나서 작물을 심어서 풀이 나기 시작하면 잡초들은 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자르든지 해야지, 그걸 다 파게 되면, 흙을 파뒤집으면 계속 잡초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잡초 제거에는. 자, 이 종자를 파종해서 묘종을 생산합니다. 묘종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전부 이 묘종을 사게 되면 이런 모양의 트레이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트레이라는데, 이 모종이 예전에는 동그란 종이컵 같이 생긴 그런 비닐분에 판매가 됐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종자가 거의 이렇게 묘종이 이렇게 판매됩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사람이 파종하지 않고 기계로 파종하기 위해서 이 규격화된 트레이를 쓰는 겁니다. 이 트레이를 사면 여러분들이 이 식물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여러분들 위에서 뽑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늘은 가장 편리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는 이 사각 안에 칸이 50개짜리도 있고 72개짜리도 있고 100개가 넘는 트레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 세로 규격은 꼭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계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규격은 같은데 안에 칸수만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트레이를 쉽게 모종을 빼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 뒤쪽에 보면 이와 같이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트레이가 숫자가 많은 것들은 이 구멍이 작고, 좀 숫자가 작은 트레이들은 이 사각이 크기 때문에 구멍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뺄 때는 이 구멍 사이즈와 같은 주위에 막대기를 찾아서, 지금 이 정도의 구멍은 이 정도 굵기와 거의 직경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자를 때, 막대기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항상 자를 때는 직각으로 이렇게 면이 넓게 해서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트레이를 잡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심을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식물이 다치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쉽게 잘 빠지죠. 그리고 요 정도 조금 밀어서 빼면 쉽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묘종이. 그래서 주의할 점은 항상 이 구멍 사이즈와 직경이 같은 나무를 쓸 것. 그리고 밀 때는 지그시 천천히 밀지 말고 이렇게 단순하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빠지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모종을 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요 형태들 뿌리 본대로 그대로 모종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판매되는 모종들은 공통적인 아주 평범한 모종들이 많이 판매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좋은 우수한 품질의 생산물을 생산하려면 품종의 선택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고추만 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농산물의 품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좋은 묘종을 구하려고 하면 육묘장에 계약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길러서야만 좋은 품종,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데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추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구매해서 파종을 합니다. 씨앗 자체도 실제로 아마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농가가 아닌 경우는 좋은 씨앗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서 소량 생산된 종자들 먼저 구매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그 파종 시기 전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종자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묘종이 생산되면 비교적 우리가 이제 큰 식물이 되면 밭에 정식을 하게 됩니다. 제자리에 시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에서 우리가 이 큰 묘종을 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밭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밭에 심는 것을 우리가 정식이랍니다. 정식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기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근교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밭에 나가는 것이 기온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는 조금 더 빨리 심어도 됩니다. 도심은 근교보다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급한 마음에 빨리 시기보다 빠른 기간에 밭에다 정식을 하면 고추가 냉해를 받습니다. 냉해를 받으면 늦게 심는 것보다 훨씬 늦게 자랍니다. 그리고 꽃시험 추위 같을 때 급박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동해로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참아가면서 늦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도 아직 오늘도 고추를 아직 밭에 심지 않고 있습니다. 고추 묘종은 많이 자랐지만.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되고 심는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큰 묘종에서 큰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꽃이 펴야 열매가 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는 잎을 주로 사용하는 상치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엽채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는 고추라든지 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은 과채류로 분류하고 뿌리를 먹는 무라든지 당근, 우엉 이런 것들은 근채류라고 합니다. 그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좀 저온에서도 비교적 빨리 자라고 거의 수확기까지 3개월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그렇지만 과채류 같은 경우는 고온성이기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정식해서 수확을 하는데 길게는 설이 내리기 전까지도 수확을 하죠. 근데 이런 그 과채류들은 지금 대부분 좋은 묘종은 접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냥 씨만 파종해서 바로 묘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을 해서 여기서 접목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접목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목을 하게 되면 오이 같은 경우는 흑종호박이라는 호박의 묘종에 위에 오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호박을 쓰고,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여기까지는 호박이고 여기서는 오이를 오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박의 뿌리는 굉장히 강건하고 흡수력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호박의 뿌리에 호박에 오이를 접목해서 사용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좋은 품질의 상품을 열매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따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서는 이 오이를 접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취미로하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가선용으로 도시농업을 하지만 좀 더 우수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묘종을 구입할 때도 접목된 걸 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접목을 해서 심게 되면 좀 더 좋은 생산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식물을 재배해서 주로 우리는 채소를 주로 많이 합니다만 채소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재배가 쉽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텃밭이라든지 옥상 정원 같은데 채소를 많이 심게 되는데 채소도 굉장히 품종의 선택과 어떤 묘종을 심느냐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관찰하고 또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공부하고 관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경험을 얻는 것은 어떤 경험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년이 걸려서 얻은 경험을 경험자들로부터 체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에서 얻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관찰해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은 오랫동안 재배한 어떤 분들에게 경험을 전수받는 것도 굉장히 식물 재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식물 재배를 하다 보면 식물 기르는 동안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만 제거되면, 제거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식물 기르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잡초가 우리가 기르는 식물과 경쟁해서 뺏어가는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줌으로써 작물이 더 빨리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잡초 방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물 재배에서. 근데 잡초는 언제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너무 어릴 때 제거하면 잘 뽑히거나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면은 잡초를 제거할 때 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옆에 우리가 기르는 작물들이 뽑히기 때문에 이 적당한 시기, 그 시기에 손으로 뽑든지 아니면 기구를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잡초에 지게 되면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심을 재배할 것인가, 그 다음 어떤 묘종을 만들 것인가, 그 다음 잡초는 언제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소로 옮겨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식물을 재배하는데 종자에서 열매까지 가는데 큰 식물에서 꽃이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식물의 일생에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식물이 몸체만 키우기 때문에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양생장, 이 부분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식물이 커지면, 어느 정도 커지면 꽃을 만들기 위해서 몸속에서 꽃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분화랍니다. 화분화. 꽃눈을 만든다 해서 화분화를 하는데, 이 화분화를 하는 시기부터 열매까지를 우리는 생식생장이라고 합니다. 생식생장. 자, 일반적인 채소, 엽채류의 경우 우리가 많이 기르는 상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확을 하는 거죠. 배추도 여기서 수확을 합니다. 그죠? 꽃이 피게 되면 상치라든지 배추 같은 엽채류들은 억세지기 때문에 식용으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큰 식물에서 화분화를 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수확이 끝나는 것이고, 다음 과채류 같은 것들은 뭐 호박, 오이, 가지, 고추 같은 것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식생장까지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수확할 때 빨리 수확하려면 화분화가 빨리 되게끔 만들어주든지 여러 가지 이 화분화 하는 데서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적당한 저온을 거쳐서 봄이 되어서 해가 길어지고 장일이 되고 고온으로 되면은 꽃이 만들어져서 화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 화분화를 언제 하느냐를 식물들 각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분화를 막아야 될 경우가 있고 화분화를 빨리 당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분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꽃이 피면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세히 관찰을 안 합니다. 보통 무궁화꽃이 꽃잎이 몇 장이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국화인데도 불구하고 꽃잎이 몇 장인지 아는 분들이 절반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도 관찰, 두 번째 첫째 공부,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경험, 이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습득하셔서 좀 더 나은 작물 재배하는 원예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작물을 심기 위하여 비닐 멀칭을 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분의 용타를 막아주고 토양의, 그 다음에 지온 상승을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점도 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비닐 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작물을 심을 때 방법을 저희 경험으로 새롭게 터득한 방법을, 편리한 방법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이 토마토 모종입니다. 토마토 모종이 지금 노랗게 된 것은 미리 모종을 사놨어요. 약간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에서 이렇게 밀면 토마토가 빠집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하지 말고 밑쪽에서 눌리게 되면 토마토를 심을 때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떠들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용이하겠죠. 자, 여기 구멍을 내야 되는데 호미로 구멍을 내거나 손으로 찢거나 깡통을 가지고 돌려서 구멍을 내면 잘 찢어지고 물 줄 때는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자리에 도마도는 두 줄로 심을 것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대로 뚫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양쪽 여기에 녹아서 붙기 때문에 찢어지지도 않고 원하는 만큼 오래돼가 있으면 오랫동안 뚫히고 크게도 뚫히고 작게 되면 조금만 하면 이렇게 뚫힙니다.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멀칭한 다음에 작물을 심을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체득한 방법입니다. 물론 본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장갑을 끼셔야 하고 그 구멍을 낼 때 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눌려서 꺼야 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